광주광역시 동성고등학교의 히어로는 위원석. 그가 상장과 큰 박수를 받은 것은 뛰어난 공부 실력 때문이다. 이과의 수석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수석을 한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7시간은 잤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하는. 그러니까 서서 걸어 다니면서도 굉장히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 방에 들어가면 촥 덮은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무슨 만화책이거나 예? 뭐 야동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야 뭐야 보면은 공업수학 이런 거 풀고 있다가 들키죠. 위원석. 그는 과연 어떻게 공부했을까? 여기가 제 방이에요. 수능이 끝난 뒤 원석이는 방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수능 끝나고 버릴 거 책들이고요.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 고3 1년 동안 씨름했던 수능 관련 책들은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 책장이 절반 이상 비었다. 그런데 만화책은 아직 남아있다. 일본어로 된 만화책이 여러 권 눈에 띈다. 성인 한 달 평균 독서량이 0.8권이라는데 저는 만화책 빼면은 1년 평균 독서량이 0.8권이나 되나? 진짜 저는 소설이나 막 그런 거는 취미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그런 건 못 읽겠어요. 심지어는 비문학 서적도 잘 못 읽고요. 더 자주 보는 책들은 저기 침대 머리맡에 있어요. 이거. 머리맡에 두고 매일 보는 책. 이제 오해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설정이 아니에요. 핸드북 사이즈는 아니고. 그건 다름 아닌 일본어로 된 수학책이다. 점심을 먹고 나자 공부를 해야 한다며 책상 앞에 앉았다. 이런 상태로 과연 공부가 될까? 피곤해요? 네. 피곤해? 한동안 계속 딴짓만 한다. 책에 눈을 맞추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건 5분이 지난 뒤 방금 전까지 졸음 가득했던 눈빛이 달라졌다. 물리책을 보며 공식을 유도해보는 중이다. 순간에 실제 궤도 C의 한 점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가상적인 궤도 C 바의 위에 한 점에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데 원석이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대학 교재를 공부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복소수 이제 복소 해석한 책이고요. 이건 이제 역학 연습이에요. 물리.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다 보니 일본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됐고 일본어 또한 그래서 공부하게 됐다. 이공계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된 거죠. 위원석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학년도 일본 도쿄대 물리학과에 합격했다. 더욱이 700명이 겨룬 국비장학생 선발고사에서 수석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당당히 의예과 수석을 차지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는 하나라도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좀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어디로 갈 거냐고 둘 다 붙으면. 근데 저는 그때마다 뭐 둘 다 붙을 리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때. 원석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수학 문제 하나를 준비했다. 먼저 동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했다. (1984학년도) 일본 도쿄대 입학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공간 도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라기보다는 대학교 한 3, 4학년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애들은 조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풀이가 시작됐다. 좀 풀긴 했는데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형이요. 저희가 수능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수능 유형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 푼 친구 있어요? 단 한 명도 정답을 찾지 못했다. 원석이에게 똑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분. 이 변환의 핵이 어차피 1차원이 있으니까 속박 조건을 2개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 상이 1차원이 되거든요. 정답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찾아낸 뒤엔 곧바로 풀이에 돌입. 잠시 후 연습장엔 질서정연하게 풀이 과정이 기록됐다.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다.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 이제 문제를 볼 때 자기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랑 아예 공부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자신감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거고,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데서 오는 거고, 여긴 하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소리는 없다, 아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오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런 확신이 생기죠. 원석이는 올해 수능에서 수학은 만점. 전체 4개를 틀렸을 뿐이다. 너는 네가 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냐? 네 스스로. 네가 공부 잘한다, 이상하다. 네가 왜 운이 좋았던 거. 겸손한 거 말고 그거 말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였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 항상 내가 공부를 관심이라도 계속 가지고 그쪽으로 마인드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운이 좋은 거지.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원석이의 성적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 공부보다는 노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였다. 그 공부 성적이 뭐 형편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이 그때는 좀 뭐라고 했죠. 너 왜 이러냐?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게임도 즐겨했다. 공부는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 전부였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쨌든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갑자기 아이가 아침에 6시 학교를 등교를 하더라고. 너 뭐 하러 가냐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저 혹시 PC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정도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원석이는 갑자기 오전 6시에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교문이 닫혀 있으면 담을 넘기도 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진짜 의지도 없고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막 그렇게 하는 대로 살고 뭐 공부고 뭐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무지 막 한심하고 좀 슬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부지런해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아침에 6시쯤 이제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아침 일찍 등교하기 시작한 그때 원석이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를 기억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대학 입학을 축하해 주셨다. 잘했네. 아주 열심히 했네. 중학교 때도 아주 열심히 하던데 아주 여기에서 힘없이 하는구나. 선생님들은 원석이의 성적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봤다. 특히 이제 2학기 때 성적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3학년 1학기 국어의 경우 전교 51등. 그런데 놀랍게도 2학기에 가면 1등이 된다.
갑자기 오르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예, 대부분이 1등을 하더라도 2등과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1, 2등을 했습니다만은 위원석이처럼 2등과도 상당한 격차를 두고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예. 학교에 일찍 오면 다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걸까? 어디가? 사실 처음부터 공부가 잘 된 건 아니었다. 공부할 때는 했었지만 이제 음료수 뽑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누워서 자거나.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실 앞에 가서 물론 컴퓨터를 할 때도 있고 뭐 딴 걸 할 때도 있지만 또 공부를 할 때도 있었죠. 깨우지도 않았는데 6시 되니까 일어나서요. 이제 자고 있으면 와서 밥 달라고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혼자 챙겨 먹고 가고 없어요. 엄마 갈게요. 그리고 나가보면 없어요, 애가. 제가 아침에 뭘 하나 그랬죠. 근데 처음 한 며칠 그러다 말겠지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로 매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일찍 나오다 보니 책이 손에 잡혔다. 불과 2달 만에 원석이는 완전히 공부에 빠져들었다. 제가 책상에 꼭 오래 앉아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모든 시간을 아깝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갈 때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그럴 때도 꼭 책을 안 들고 가면은 괜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꼭 책상에 오래 있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더라도 그 시간 동안 계속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히 그때 제 자신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열중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건 1, 2학년 때 놓친 부분들이었다. 그냥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딱 주변에 집히는 게 교과 공부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1, 2학년 때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때 모르는 게 많으니까 특히 사회나 국사 같은 거는 1, 2학년 거를 보면서 계속 정리를 했어요. 1, 2학년 과정을 다시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복습했겠죠. 그 개념만 알면은 3학년 과정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내용들을 잘 들으면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교과서를 보고 그 내용을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역사 뭐 2학년 때 세계사를 본다 그러면 그 흐름이라도 좀 알아두고 이런 이름이 나오면 얘는 뭐 하는 애인지 아니면 뭐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어느 지방에 있는 데인지 그런 어느 상식 선에서 그 정도로 쌓아놓는 게 그게 좀 사소한 일 같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안 하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3학년 걸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부끄럽고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했었어요. (6개월) 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위원석의 성적은 일취월장. 전국 0.01% 최상위권에 진입해 있었다. 3학년 처음 올라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잘 봤습니다. 450점 만점 시험에 448점을 맞았거든요.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광주 지역 1등이었다. 이제 국어에서 언어 영역에서 한 문제를 틀렸겠습니다. 근데 그 언어 영역 한 문제 때문에 또 평소에 언어가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학생이기에 언어를 좀 준비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문제집을 10권 정도를 사서 10권 정도 산 것을 불과 한 2주 정도에 다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에 한번 빠지면 굉장히 깊이 빠지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원석이를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외워야 할 것은 외우고 개념 파악도 끝난 원석이가 부족한 1%를 메우기 위해 택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문제 많고 해설 잘 돼 있고 그런 거 고르죠. 문제 많은 거? 해설 잘 돼 있고 각 문제 수는 이제 가격 대비로 따지는 거고 해설은 무조건 잘 돼 있는 걸 사야죠.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조금씩 유형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개념이 부족해서 이제 떠줬던 거. 마침 고2 때부터 일본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던 원석이는 적극적으로 일본 교재에 도전했다. 유형이 다른 문제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막 수능처럼 막 짧게 나와가지고 막한 2, 3분 동안 풀 수 있게 막 답은 1부터 1000까지 0부터 999까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막 분고서식으로 문제를 아예 풀어가지고 풀이 과정이랑 같이 답을 쓰게 돼 있는데. 일본 대학 입시 수학 문제의 경우 제시문 하나에 3가지 답과 풀이 과정을 쓰는 형식이 많다. 처음엔 어찌 풀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형이 다르다는 건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다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감이 늘어났다. 아무래도 일본 문제는 이제 푸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고 또 푸는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작년 수능도 그랬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더 복잡한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푸는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